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그리고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두 번째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그게 잘 아는 겁니까? 뭐 그냥 아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하고 친한 게 뭐 흠이 아니고 자랑거리인데 예, 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적임자 여부를 두고 아마 여야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첫 출근이겠죠. 물론 이제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기자들이 이균용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제 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후보자를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한 적임자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자, 사실 이균용 후보자가 김명수 체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병국 의원님? 이제 이균용 후보자가 대전지방법원장일 때, 대전고등법원장일 때 이제 그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이때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부분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나눴던 대화, 이게 이제 녹취록으로서 드러났었죠.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부인했었는데 녹취록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얘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마치 탄핵을 받으러 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무너진 사법 신뢰 얘기를 했어요. 고등법원장으로서. 자, 그러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서 그 이균용 후보자가 굉장히 그 원칙과 상식에 기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놓고서 저는 그걸 감쌌다든가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균용 후보자는 할 말은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 대전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했어야 할 말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아침에 저렇게 그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무너진 사법 신뢰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대목이니까 그걸 회복하는데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신주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보수냐 진보냐 그거 가지고 옳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그 대법관을 보더라도 보수 성향이 몇 명, 진보 성향이 몇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진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요,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재판 독립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자기가 결연히 맞서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니까 민주당이 당신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내가 당신 사표를 떡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겠느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게 대법원장이 할 말입니까 이게? 너는 이제 그게 거짓말 논란이 그러니까요. 그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정치 판사가 되는 게 그게 문제죠.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이 정치 판사, 정치의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 정치에 예속화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김명수 법원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점이었다. 그래서 이균용 저분이 이제 성향은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김명수 체제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액션 플랜 같은 걸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헌법상 대법관 그 이제 임명 제청을 할 때 대법원장도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원 체제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그 앞으로의 그 법원의 개혁 문제. 굳이 이제 성향적으로 분석하면 보수 중도 우위의 대법원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후보자 말씀을 보면 대통령하고 단둘이 만난 적은 없어도 친소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어떤 선입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원에 계실 때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임 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 통해 가지고 재판부 분석문건 작성한 사실과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 사법부 신뢰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예.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의 직을 수행하시면 될 텐데 이제 한 가지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역사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뭐 거의 없지만 딱 한 번 있습니다. 1988년에 정기승 전 대법관이었는데요. 당시 민주화 요구가 거셀 때였기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법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판단들이라든가 사법적 판단이나 의견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 때문에 야당이 이제 부동의해서 결국 임명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법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신이 객관적으로 대법원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원전 사고 난 지 12년 만의 방류인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 정부도 이게 계획대로 약속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민주당은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투쟁에 대해서 뭐 대량 인원을 동원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오후 7시 반에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들이 모여서 지금 촛불 집회를 한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이게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오늘 예고 포스터네요. 네, 여기도 오늘... 핵 오염수라고 표기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 이제 야권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오염수 방류를 방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공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러자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괴담 정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범국민적으로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검증 결과에 몽리를 부리며 과학적 근거 없는 비난 일색에 막무가내 공격과 선동에 나서더니 또다시 괴담 정치에 살을 걸었습니다.
자, 일본에도 의원단을 또 파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도심 집회 열고 있고. 자,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은 뭐 저런 거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그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4월에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했던 답변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게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특집을 잡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그 먹거리 괴담과 관련해서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죠. 뇌성성 구멍따 때 정가 1범이 됐고, 미국산 쇠고기. 예, 그다음에 뭐 사드 전자파,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상한 가발 쓰고 뭐 몸 흔들면서 내 몸에 뭐 전자파에 튀겨져. 근데 저 미국산 쇠고기도 그렇고 성주 참외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쳐놓고도 지금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 이제 이 괴담 선동에 나서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뭐 아니면 말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괴담을 뭐 제기하는 것도 저는 그건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 전과는 화려한데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이 과학적 안전성은 증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 심리적 이 수용성 면에서 좀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어제도 자갈치 시장 그 현재 르포 기사 쓴 거 보니까 유명한 그 과학자분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업자와 그분들 민생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의 전격적인 방류 결정에까지 사실 길을 열어주고 이 방류에 방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불효는 여전하니까 누군가는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야당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이게 방류 철회까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 정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괴담 선동이라고 이렇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